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민족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마음들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억 세 번째 인터뷰 시간으로 한국전쟁 당시 산내 곤령골에서 학살당한 아버지를 찾기까지 과정을 시집 진실을 노래하라로 펴내신 한국전쟁 피해자 유족이시죠. 시인 전숙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집 진실을 노래하라 작가이신데요. 어떤 계기로 펴내신 책이세요? 제가 6.25 전쟁 당시 아버님을 잃고 고난을 겪으면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신문 한 조각이라도 주스면은 그 신문이 녹아날 정도로 보고 또 보고 공부에 애착이 그렇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할 적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동네 어른들이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은 아유,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이 고생을 하느냐. 그래서 꼭 어딘가에 탈출하셔가지고 저를 찾을 줄 알았어요. 찾을 줄 알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제 편이 없거든요. 11살 먹어서부터 할아버지가 이 정신 이상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적마다 아버지가 오시면은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기려고 적어놨어요. 아, 말씀을 드리려고. 예, 써놓으셨군요. 아버지한테 그 사람 좀 때려주려고 어려서 표현으로는 막 때려주라고 그런 생각에 이걸 적어놓고 일기시기로 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걸 기록하게 됐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 이제 쓰신 거군요. 예, 누가 나한테 억울한 일을 하고 누가 나를 때리고 욕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무개가 그랬으니까 아빠 빨리 와서 쟤들 좀 혼내주라. 그런 계기로 쓰기 시작했다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저는 언감생신 그 저기를 못 냈어요. 시집을 네. 못 내셨다가. 예. 예. 배운 게 없고 가방끈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시집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유족회를 찾아서 산내 유족회 이제 나오시면서 유족회를 찾아서 유족회 그 일용제에서 나는 상중이요라는 그 자작시를 썼어요. 나는 상중이요라는 자작시를 써가지고 일용제에서 제가 낭송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국에 뭐라자면 유족회들이 각 지역에 많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일용제 지낼 때마다 초청을 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한국전쟁 피해자 예, 유족들이신 피해자들. 거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유족회가 있는 데는. 거기 다닐 적마다 거기에서 사건 내역서를 보내오면은 그걸 쭉 이렇게 보고서 거기에 대한 시를 제가 썼어요. 써가지고 가서 일용제 때 낭송을 하고 한 것이 책을 내게 된 동기예요. 먼저 이제 아버님 되시죠. 예. 고 전재흥님의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으셨다고 하던가요? 아버님 밑에 삼촌께서 자익운동을 하시다가 숨어 계셨어요. 6.25 전쟁 저기였고 숨어 계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동생을 그렇게 놔두고 희생시킬 수는 없으니까 아버님 도민증을
동생을 줘가지고 참 약간의 노비를 마련해서 줘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아무데 가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라 하고. 그러니까 도민증인 당신은 신분증 같은 건가 예, 보네요. 예, 지금의 주민등록 같은 역할을 했죠. 네네. 예, 그걸 빌려주셔서 예, 탈출을 시켰죠. 예. 그 혐의로 아버님이 대신 잡혀가시게 된 거예요. 그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고, 예. 그때 끌려가던 당시에 어떤 상황을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있었죠. 네네. 걔 아버님이 48년 제가 태어나고서 3일 만에 또 자의 혐의로 붙잡혀 가셨죠. 6.25 전쟁 나기 전에 붙잡혀 가셔가지고 3일 동안 어머님이 산모가 아기 난 산모가 그 추운데 가서 아버님 이 매 맞을까봐 고문당할까봐 지키고 서 계신 동안에 모유가 말랐어요. 어머님 모유가. 아유, 네. 모유가 말라가지고 제가 모유가 없이 자랐어요. 그러셨군요. 예. 얕은 꼬챙이 마냥 말라가지고 보통 애기들이 첫돌 두르면 걸음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두 돌이 두르더라 서지를 못했대요. 못 먹으니까. 서지를 못하는 동안에 아버님이 산으로 도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 계시면서도 어머니가 밤에 밥을 가지고 가시면 숙자 서느냐 소리가 인사했대요. 아버지가. 이제 설 수 있느냐. 예, 그걸 굉장히 신경 쓰시다가 제가 24개월하고 며칠 지났는데 이렇게 벽을 붙잡고 그냥 손을 놔보더래요. 잠깐. 네. 근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밥 가지고 아버님한테 가시니까 그날 역시 숙자 서느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선다 소리를 하셨어요. 하고서 아버님 식사하고 어머니는 이제 내려오셔서 모시 서천 세모시가 있어요. 그걸 한 패비를 다 째고 저를 데리고 어머님 방에서 주무시는데 서천 지역에 사셨군요. 예. 예. 근데 12시 넘으니까 아버님이 내려오셨더래요. 한밤중에 오셨군요. 예. 내려오셨는데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아버님이 저 자는 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방 이렇게 코너 있잖아요. 코너에다 이렇게 세워보더래요. 쓰는 걸 보시려고. 그때 잠복했다. 문 열고 들은 거예요. 경찰 3사람하고 그 지역에 우익인사 한 사람하고 들어와가지고 아버님을 저를 아는 상태에서 아버님을 멱살 잡아 일으키니까 지가 툭 떨어졌죠. 네. 떨어지니까 아버님 이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기어 울르며 울더래요. 제가. 울으니까 그 경찰이 군화를 신었잖아요. 그 발로 차니까 저희 방이 끼렀어요. 근데 그 길은 그 구탱이가 깨구리 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울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눈에서 배락불이 나죠. 내가 무슨 죄가 있고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는데 어린 것한테 그러느냐고 그 경찰을 아버님이 무릎으로 급소를 찼대요. 이렇게 마주보고 네네. 수갑을 채우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경찰이 나동구나 치고 나머지 3사람이죠. 4시 왔으니까. 나머지 3사람이 아버님을 이렇게 묶어 가면서 그 옛날에는 각디가 있어요. 각디가 이만큼 넓어가지고 빳빳한 군인 각디가 있는데 네네네. 그걸 클러가지고 아버님 등허리를 그렇게 후려가면 갔대요. 12시 지났는데. 그렇게 후려가면 가시는데 보니까 아버님은 오두이로 피가 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고서 저구는 영이별이 했죠. 못 만나셨어요. 예. 예. 영이별이 했는데 그 뒤로 시초 지소에서 하루 저녁 주무시고 서천 경찰서로 넘어가셔가지고 한 열흘 동안 계시는데 내일 대전으로 넘어간다고 기별이 왔더래요. 밤에. 아마 대전 형무소로 이제 가시는 예, 건가 예. 보네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 찰밥을 쪄가지고 새벽에 서천이 20리예요. 집에서.
그 20리를 새벽에 걸어가지고 나오시니까 경찰서 들어서니까 뒷마당에다 추럭에다 아버님을 묶어서 실어놨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동구리에 찰밥을 아버님한테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손을 뒤로 묶어서 애기 어떻게 왔느냐고 애기 울은 게 빨리 가라고 시더래요. 나 죄 없으니까 갔다 금방 나올 거라고. 붕 떠나고 어머니하고도 그냥 끝이고. 못 만나신 거예요. 예. 예. 그 뒤로 얼마 있다 할아버님이 대전 교도소를 면회를 오셨대요. 네. 면회를 오셨는데 그 전에 그 우익인사들이 우리의 재산을 다 내주면은 석방시키겠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보고. 그러니까 면회를 가셔서 아버지한테 그 소리를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가 가셨을 적에는 얼마나 구타를 당하고 맞았는지 다리를 질질 끄고 얼굴을 아버지인 줄 몰랐대요. 부어서 막 멍이 들고. 그러고서는 손도 할아버지 안 벨라고 뒤로 이렇게 감추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까짓거 나와서 얻어를 먹더라도 다 주고 할 테니까 조금만 참으라 했대요. 아버지 보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기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설마 어쩌겠냐고 좀만 기다려보시고 그 주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서 대전교도소로 와보니까 그 간수가 그러더래요. 갔다 옵셨다고. 아버지가 무슨 뜻인? 네. 죽였다는 얘기죠. 갔다 옵셨다고 그래요. 이미 그때는 이제 산내 곤령골에서 예, 처형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할아버지한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갔다 옵셨다. 그 소리가 막 여기에 꽉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대전서 오셔서 정신을 놓으시더래요. 그때 서천 등기소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인민군이 이렇게 가면서 후퇴하면서 우익인사 273명을 잡았다가 등기소 건물 창고에다 넣고 불지르고 도망가서 다 사망했거든요. 네. 판결문을 보니까 나권집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동네 이장인데 한 동네에서도 무슨 뜸뜸 있잖아요. 제너머로 한 부락이면서도 거기는 한갱이에요. 우리는 선동이고. 근데 거기 우익인사 나권집 씨를 체포 살해했다는 혐의예요.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띄워가지고 네. 이 판결문도 1차 진실화에 제가 신청을 했다가 불능 처리를 받았어요. 2005년도. 예. 불능 처리를 받아가지고 그다음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고향애를 낮에는 생업이 있으니까 부여해서 미용실을 하고 밤에는 서천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걔 노인 양반들 이렇게 만나 뵀는데 그냥 다니지도 못하고 항상 소머리를 끓여서 들통에다 싣고 다녔어. 소머리 국밥. 야, 들통에다 싣고 다니면서 다 자문을 했죠. 그걸 이제 들으면서 예. 물어보셨던 예. 거예요? 다 자문을 했더니 10분이면 10분 다 네 아버지가 곤집이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 좀 자신을 가지고 그분의 식구를 추적을 했어요. 그 낙원집 예, 씨의 예. 피해자죠. 말하자면 네. 판결문에서는 피해자. 예. 그분의 가족을 추적을 했더니 이 제일 장녀가 6.25 당시에 20살이었더라고요. 딸이. 예. 근데 그분을 찾게 됐어요. 제가. 찾아놓고서도 그 집 문 앞을 2번을 갔다 돌아섰어요. 왜? 내가 어리니까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혹시라도 아버님이 참말로 죽였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2번을 갔다 왔는데 돌아왔는데 이의 신청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다급했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 가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않고 섰으니까 그분이 하반신을 못 쓰시더라고요. 하반신을 못 쓰시고 혼자 자식도 없이 그냥 혼자 사시는데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누군데 와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선동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동 누구네 딸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함자를 댔죠. 전자, 제자, 흥자가 우리 아버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아이고 딸 하나 있는데 죽었다 소리도 있고 누구는 살았다고 넣었는데 자네가 그분 딸이오면서 이렇게 뭉개고 오셔서 두 손을 꽉 잡으시는데 자신감을 얻었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분 아버지를 살해했으면 그분이 그렇게 나오시겠어요. 그 시절에 20살이니까 다 알죠.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내밀었어요. 그분 앞에. 근데 보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판결문에는 1950년 7월 10일 날 낙원집 씨를 살해했다고 판결문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 얘기는 그 후에 9월 26일 날이 음력으로 8월 14일 날이었대요. 네. 근데 그날 저녁에 낙원집 씨가 집에서 송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추석 지나려고. 네네. 송편을 만들고 기신 뒤 그 윗집이가 그 낙원집 씨의 사촌 형이 살았어요. 형이 살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자유당 시절에 국회의원까지 했죠. 나의 집시라고. 근데 그분을 인민군들이 잡으러 왔다가 후퇴하면서 그분은 이미 피신하고 없은 게 식구들을 구타한 거예요. 구타하는 과정에서 악자직걸 하니까 이분이 송편 만들다 아랫집에서 쫓아가 본 거죠. 쫓아가서 왜들 이러느냐고.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너 잘 만났다고 너라도 잡아가야겠다고 하면서 몽둥이를 막 때려서 이분이 막 엉겹결에 그 뒤에가 그 대나무 밭이거든요. 근데 그 대나무 밭으로 숨었대요. 숨으니까 못 찾아요. 대번 찾아가지고 그다 끌려가서 서천경찰서에서 하루 저녁 주무시고 그 이튿날 등기소 그 저기 창구로 옮겨서 휘발유찌 들고 273명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서천등기소 그 희생자신 거군요. 예. 그래서 이미 거기서 진실규명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분이. 네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누명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는 이러고 해서 8월 이런 사연이 열날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등기소에서 불타 돌아가셔서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금리빨 보고 찾아다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이미 치르셨군요. 예. 자네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를 죽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분이 내가 다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못 가면 기어서라도 가서 내가 증인을 서주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증인을 서가지고 진실규명을 막판에 받았어요. 이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네요. 예. 진실규명을 막판에 받아가지고 그답 재심 신청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혐의는 이제 벗어진 거네요. 완전히 벗어졌죠. 유족회 활동한 중에 10몇 년을 걸렸어요. 네. 그래서 100만인 희생자 중에 우리 아버지만 명예회복이 된 거예요. 네. 완전히. 네. 전재영님이 그런 혐의로 이제 대전 형무소에서 이제 네. 산내로 끌려가셔서 이제 학살 당하신 건데요. 예. 이제 이런 일들을 전수자 선생님은 살아오시면서 이제 알고는 계셨는데, 네. 예, 좀 언젠가는 이걸 좀 내가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셨었나요? 어려서는 감히 엄두도 못 냈죠. 어려서는. 엄두도 못 냈는데 이렇게 살면서 세상이 좋아진 거죠. 세상이 좋아지면서 나도 이 길에 나서서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어떻게라도 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님 진실규명을 하려고 한 번은 동맥이 터졌었어요.
왜 그러냐면 진실화에서 1차 그 불능 처리 받고. 그때 불능 처리 이유는 예. 뭐였나요? 그거는 단 진실화해법을 이렇게 설립할 적이 그 당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사람 제외다 그랬거든요. 아, 그 당시에 이제 형이 사형으로 확정이 된 사람은 제외가 됐군요. 예. 그래서 진실화에서도 1차 불능을 받고 이의 신청해가지고 제일 막판에 소위원회가 열리는데도 제가 뛰어들어가서 5분간 발언권을 얻었어요. 네. 발언권을 얻어서 나를 도와달라는 건 아니지만 제발 서류 좀 정확히 검토하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판에 서류 갖다 검토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진실규명이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그때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그렇더니 재심하고 민사보상도 받았어요. 민사보상도 받는데 민사보상을 받아다 놓고 사흘 저녁 잠을 못 잤어요. 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내 삶을 완전히 망쳤잖아요. 아버지의 목숨값을 받아다 놓고 감히 지금도 그 돈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아버지의 피값을 어디다 어떻게 쓰고 죽어야 하나. 그게 지금 숙제가 안 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아무리 지가 목말라도 어떻게 해놓고 내가 죽어야 이걸 뜻있게 하나. 그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게 숙제로 남았는데 결정을 못했어요. 여기를 생각해봐도 다 그렇고 저기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제 마음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 아버님은 억울하게 이제 혐의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네. 그거를 60년이 지나서 이제 그렇죠. 직접 또 발로 뛰시면서 또 예.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규명이 됐다. 물론 예. 한편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억울함에 대한 어떤 마음이 크셨던 거군요. 예, 그리고 지금도 발굴을 못했어요. 유해를 발굴 못하셨습니까? 예. 예. 유해를 발굴을 못해가지고 15년도에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발굴을 했는데 네. 시체가 이렇게 켜켜이 쌓였어요. 떡시루 마냥. 그랬는데도 그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시체가 그렇게 켜켜이 쌓이는 걸 보고서도 그냥 덮었어요. 지금. 덮여 있는 상태라 발굴이라도 해서 완전히 해서 우리 아버지 시신이 아니더라도 한 조각이라도 해서 편히 모시고 제가 죽을 수 있었으면 그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워낙 많은 이제 유해들이 거기 예. 아직도 묻혀 7,000 있기 명이에요. 때문에 예. 7,000명이에요. 그 지난 이제 세종 추모의 집에 모신 건 정말 일부 일부죠. 유해만 이제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셨군요. 예. 어머니는 제가 얼굴도 모를 때 가셔가지고 재혼을 하셔가지고 네.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고생스러우니까 그 원망이 어머니한테만 간 거예요. 할아버님 모시고 그 어린 것이 농사를 다 지었어요. 그 농사를 다 짓는데 그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도 안 만나고 애가집 식구하고도 이 상족을 안 했어요. 상족을 안 해가지고 애기를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고생을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막
바짝 마르셨어요. 만났는데 그러면서 여인숙에서 누워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를 원망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진짜 살기 싫다고더라고요. 어머니가 세상이 싫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쭉 밤새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알게 되신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순간순간들을 그러면 시로 좀 적어 오셨던 거네요? 예, 순간순간 그런 억울한 일이 당할 때마다 시를 썼어요. 시 끄트머리는 언제나 아빠 빨리 와서 아무개 좀 때려줘. 그렇게 쓴 것이 이 시집이 됐어요. 써오신 시들이. 예. 예. 그래서 우리 전숙자님이 전국의 위령제에서 이 시들을 이제 낭독하고 또 그 유족분들을 좀 위로하는 시들을 이렇게 좀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처음에 그 위령제를 처음 가시게 된 어떤 계기도 있으세요? 네, 있죠. 있는데 항상 대전교도소는 여기가 각인이 됐어요. 아버지가 가셨던 거. 근데 한 해 여름에 이제 미용실이 2일 날마다 쉬었어요. 네. 2일, 12일, 20일. 그날은 대전에 사는 애들 집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차를 몰고 서대전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어쩌다 이렇게 옆을 쳐다보니까 프랑카드가 붙여 있는 거예요. 대전교도소 학살 사건 그 일용제 지낸다고. 우연히 보신 거네요. 예. 그래서 눈이 확 띄어서 이렇게 보니까 산내국민학교에서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다시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저쪽 호남고속도로 거리 나가서 산내를 찾아갔죠. 산내국민학교를 찾아가 보니까 이미 시간이 늦어서 아무도 없어요. 끝났군요. 예. 그래서 찾을 길이 없어서 이제 애들 보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걸 수소문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엄마 한번 일요일 날 오더니 차 타세요. 그래서 차를 탔더니 골룡골 그 표지석 있는 데다 내려놓으면 엄마 여기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래요. 추석이고 설 때고는 그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한 사람의 자식이라도 성묘를 오겠지 하고 거기를 오거든요. 종일 기다려도 한 사람도 안 와요. 한 사람도. 그래가지고 야중에는 이제 우리 딸이 시민연대를 알아봐가지고 유족회를 찾았어요. 유족회를 찾았는데 그때 금홍섭 씨라고 계셨어요. 네네.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이제 찾으신 거네요. 예, 거기를 찾아서 산내 사건 유족회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전에 2번은 있었는데 지금은 흩어져서 않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유족 하나라도 전화번호 좀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문양자실을 찾게 된 거예요. 그때에. 예, 네. 찾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모이자. 제가 단 둘이라도 모여서 유족들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2달 후에 거기서 또 몇몇이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일용제를 지내게 되신 거예요. 다시 유족회가 결성이 되고 그랬죠. 그러셨던 거군요. 예. 그럼 그 즈음은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열리기 전인가요? 아니죠. 한참 전이에요. 훨씬 전의 얘기군요. 예. 한참 전이에요. 그냥 하고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열린 것은 한 4, 5년 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유족회 분들이 자료 요청도 하시고 예, 그랬죠.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러셨어요. 그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처음에 이제 그 결정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렇게 나고 예. 또 그 이의 신청하시고 그 모든 과정 지금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런 힘이 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이 아버지에 향한 그리움, 아버지의 그 피 맺힌 그 억울함. 저는요, 내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나 죽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걸 밝혀야겠다. 예. 한국 전쟁으로 이렇게 학살 피해 당하신 분들의 많은 유족들이 지금 생전에 계신데요. 네. 특별히 이제 산내 골령골에 정말 수천 구의 유해가 있으신데 아직도 발굴을 못하고 계신데 예. 많은 또 유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께 우리 선생님의 시를 통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예. 부모가 있음으로 자식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아픔을 예? 언제까장이라도 이걸 밝히고 유골 발굴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그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에 이걸 진실을 밝혀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손에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모두 다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유족들이. 저는 그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금 어떤 때 저 TV에서요. 어떤 양반들 종북 좌파 빨갱이면 막 피가 곤도서요. 왜 아직도 저 소리를 하나? 국민의 본보기가 돼야 할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 소리를 하는 것 보면요. 진짜 우리 생명이 다하는 데까지 싸워가지고 이념의 갈등만은 진짜 없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한테는 절대 이런 비극을 물려줘서는 안 되니까 이 우리 유족들이 각성을 하고 예?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진실밖에 더 있어요? 진실을 밝혀서 역사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 유족들이. 유족들이 그 일을 좀 예,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했으면 된다. 좋겠어요. 음, 그걸 부탁하고 싶어요. 네. 올해가 한국 전쟁이 이제 일어난 지 70년이 지난 해잖아요. 예. 예. 우리 전숙자 선생님이 이제 유족이신데요. 예. 한국 전쟁이 좀 우리 전숙자님에게 남긴 것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 남긴 거요. 상처밖에 없죠. 상처밖에. 양파 껍질 마냥 까도 상처예요. 벗기고 벗겨도 상처. 상처인데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끝까지 밝히지는 못하는데 제 인생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70년을 넘겨 살았어도 제가 진정으로 기뻐서 웃은 날은 자식들이 어디에 합격을 했거나 결혼식이거나 손주 손녀들이 태어날 때 말고는 제가 진실한 웃음을 웃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돼요, 이 나라에서. 지금 그 과거사 특별법이 이제 아직 계류 중이잖아요. 예. 이제 제정이 돼서 예. 우리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예. 바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특별법을 빨리 국회에 계신 분들이 빨리 각성을 하셔가지고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다 끌어안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평화 아니에요. 이 특별법을 빨리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아직도 10의 1%밖에 규명을 못 받았잖아요. 1차 진실화위원회에서. 예. 10의 1할밖에 규명을 못했으니까 나머지 계신 그 아픈 분들을 끌어안아 주었으면 그게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예요. 부탁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평화가 와요. 국민이 너도 나도 벽이 없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버님 이제 억울함이 규명이 되고 예. 예, 이제 보상 과정도 거치셨다고 하셨는데 예.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도 계획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의 계획. 예. 글쎄요. 진실화의 문제가 끝날 때쯤이면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뜻있는 거. 앞으로 이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서나 모든 문제에서 제가 생각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장 뜻있는 걸 골라서 제가 할 계획이에요. 그 뜻있다는 표현은 이제 아버지의 죽음의 어떤 억울함을 좀 어렵게 규명하셨으니 예. 전쟁 방지 혹은 예, 글쎄요. 예, 그런 데다. 혹은 억울한 죽음을 맞으신 분들 예. 그런 곳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특별법이 확정이 되면은 좋지만 만약에 안 그럴 경우를 생각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나중에 그걸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분들의 어떤 예. 사정도 예, 고려해 봐야죠. 유해 발굴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떤 좀 진전이 있으세요? 앞으로? 지금 저기 산내 곤룡골에 평화의 공원이 서기로 행자부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5억이 저기 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몇십억이 내려와가지고 부지 매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해마다 이렇게 발굴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각 저기 학살지마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산내 곤룡골을 집중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곤룡골 먼저 발굴을 하고서 평화의 공원을 이제 져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그게 발족이 될 것 같아요. 유해 발굴도 이제 예. 될 수 있을 것 예. 같다. 그건 확정이 됐어요. 되었다. 예. 예. 그 많이 이제 훼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훼손 예. 많이 됐죠. 예, 이제 혹여 찾지 못하시거나 많이 섞여 있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죠. 예.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발굴되시면은 유골이 많이 훼손되고 이제 시일이 70년이 지나고 네. 나니까 많이 삭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공원이 완공이 될 때는 네. 모든 분들을 총으로 모셔야 돼요. 총. 그 700의 총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해서 같이 모셔서 다 함께 우리 아버지지. 다 함께 우리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하고서 이제 입회는 모시고요. 네. 그럴 계획이에요. 희생당한 분들을 모두 한 예. 번에 이제 예, 한 번에. 모아서 예. 오늘 쓰신 책 진실을 노래하라 가지고 예. 오셨는데요. 총 몇 편이 실렸나요? 283편이 283편. 예, 예. 그동안 쭉 써오신 예, 시를 모았다가 이제 시집으로 이렇게 만드신 건데 예. 거기서 한 편을 직접 읽어주시면 예. 그 시를 듣고 오늘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네. 어떤 시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참회할 줄 모르는 동포요. 예. 2009년 7월 1일에 10차 일영제에서 쓴 시예요. 산내 이게. 예, 산내. 산내 위령제 때 예. 읽어주십시오. 예. 참회할 줄 모르는 동포요. 웬 말이요 곤룡골의 사륙 현장. 망나니는 피로 물든 정복 입고 총춤추고 아비들의 비명소리 곤룡골이 떠나가네. 어떤 사람 말 한마디 아비 목숨 허공에 뜨고 첫돌 지난 어린 것 신세 시궁창에 처박혔네.
누구네 손산에는 갓비의 망부석에 둘레석이 모자라 시신 아파트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아비 죽어 70년 시신조차 모실 수 없어 칼갈이 찢어진 가슴 등에는 빨강이란 주홍 글씨 안고 지고서 흐르는 눈물 가슴마다 묻어야 했소. 골룡골 골짜기마다 유골밭으로 만든 사람, 국립묘지 좋은 자리 길게 누워 오고 가는 국경일에는 온갖 대접 다 받건만 꽃 피고 새 우는 봄이면 농기계 발뿌리에 부서진 유골 조각을 부여안고 절규하는 몸부림을 보았는가. 저 남쪽 나라 식인종들도 제 동포 형제는 알아보거늘 하물며 이 땅에 죽은 자 100만이 넘건만 죽인 자는 모두 다 어디 가고 단 한 사람도 진정 참회할 줄 모르는가.